연달아서 트랜지스터의 종류에 대한 내용인데, 종류라기보다는 어떤 형식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분류하는가 이런 모양이 여기서 되겠고, 요담이 이어지는 것이 진짜로 이제 종류가 되겠죠. 반도체 소자의 형식명이 되겠는데, 형식명 표시를 어떻게 하는가. 앞부분에 ES가 붙어 있으면 일본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했죠. 과거에는 일본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거의가 뭐 ES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만, 최근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소자 반도체 쪽은 일본에 의지하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이 앞에 사실 그렇더라도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아직 있으니까, 반도체 소재 종류계 중에 1이라는 것은 다이오드고 2는 트랜지스터를 이접합이라고 해서, 또는 사이리스터 FET 뭐 이런 이접합인 종류들을 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3이 적힌 것은 4단자 사이리스트 FET, 4가 적힌 것은 5단자 FET가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 S라는 것은 세미컨덕터의 약자로 반도체 소자를 나타내게 되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요까지는 이제 그렇게 봐서 이제 뭐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좀 알고 지나가면 될 것이고, 앞에서 봤던 다이오드의 1이라고 적힌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온 것이 됩니다. 요 뒤에 나오는 요 부분이 실제로는 중요한 부분이겠죠. C라고 적힌 여기 C가 될 수도 있고 A가 적힐 수도 있고 B가 적힐 수도 있는데, 요 알파벳이 이제 종별을 나타내는 게 됩니다. A랑 B랑은 PNP가 될 것이고, C랑 D는 NPN의 트랜지스터란 얘기죠. 그래서 A, B의 차이는 A는 고주파형이고 B는 저주파형이다라는 것이고, CD에서는 NP형이지만 NPN형인데 C는 고주파형이고 D는 저주파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이제 구분한 트랜지스터를 보면 될 거고, F라고 적힌 거는 사이리스터란 얘기죠. 사이리스터가 뭔지는 뒤에 이렇게 나올 것인데, H는 단접함 UJT 유니정션 트랜지스터를 H라고 표시를 합니다. J는 P형 FET, K는 N형 FET, 반도체 N형이라는 얘기고, P는 발광 소자고 V는 가변 용량 다이오드를 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잘 구분하면, 사실은 소자들이 때로는 모양이 비슷해서 잘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 기호들을 조금 기억하고 있다면 이제 소자를 찾아보기가 쉽겠죠. 소자에 이렇게 프린터가 되어 있는 부분을 잘 읽어보면 이 부분들이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A인지 B인지 C인지에 따라서 어떤 종류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NPN인지 PNP인지를 알고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뒤에 나오는 번호는 등록번호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서 이런 제품을 등록하겠다고 해서 등록한 품번이 되겠죠. 마지막 나온 영문은 원형을 원래 모양이나 뭐 어떤 내용을 살짝 변경한 거다라는 얘기죠. A, B, C, D, E, F, G, N, J, K 뭐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는데, 여기서 뭐 극성이 반대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이오드에다가 R을 붙인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리버스해서 극성이 바뀌어있다라는, 극성이 반대인 다이오드다라는 그런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봐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유익할 것이고, 소자들을 구분해내는 뭐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랜지스터의 리얼한 그 종류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먼저 UJT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UJT는 유니라는 말입니다. 앞에 유니 정션이라는 얘기죠. 정션 TR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니 정션 트랜지스터 한 개의 어떤 접합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트랜지스터인데 한 개의 접합을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한 개 접합은 다이오드를 보고 보통 하나의 접합이라서 다이오드 종류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UJT도 또 뭐 다이오드처럼 이제 다이오드로 불릴 때도 사실 있긴 합니다.
뭐 더블 베이스 다이오드 이렇게 해서는 더블 베이스 그 베이스 다이오드라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뭐 옆에 베이스가 두 개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기호가 이런 모양이 되는데, 지금 그 UJT 기호는 이런 에미터가 있고 베이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에미터가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요런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렇게 비슷한 기호를 쓰는 것들이 좀 많이 있죠. 비슷하게 생긴 것들. 근데 이제 이거 보면 알겠죠. 에미터랑 베이스를 보면 알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반도체의 요 부분 베이스 쪽은 여기를 이제 N형 반도체를 사용하는, 여기 전체 베이스 막대기로 쳤을 때 막대기다가 요 끝에다가 P형 반도체를 하나 붙여서 요거를 에미터라고 하고, N형 반도체를 베이스 1, 베이스 2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Pn 접합이 이 부분에 하나 한 번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Pn 접합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특성을 조금 알라고 하면 뭐 부성저항 특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렇게 그 양쪽 베이스대가 VBB를 이렇게 걸고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죠. 그리고 P형 반도체인 에미터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전원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 B1 쪽으로 마이너스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요 부분에 이것이 이제 순방향 전압이라는 얘기죠. 순방향으로 전압을 가했는데 P 쪽이 영역이 플러스 N 쪽이 마이너스 전압을 가한 때가 요때가 순방향인데, 요때는 N 쪽 영역의 전위가 더 높다는 얘기죠. 이쪽에 전위가 더 높습니다. 전위가 이쪽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B1, B2 사이에 이거 B1과 B2 사이 예, 전압을 가했을 때 이게 VBB죠. 이때는 N형 반대처의 일종의 저항이 돼서 B1, B2 간 각점의 전위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거리로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거리가 뭐 저항의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도 조금은 될 텐데, 이제 R이 지금 요 부분이죠. B1, B2 사이에 R. 그리고 이 그 에미터랑 그 베이스 원 단자 사이에 있는 게 R1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 이것과 지금 거의 대등한 그런 게 될 텐데, V1이 그 R1일 때고, V가 R일 때 이런 관계가 지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전위 분포는, 그래서 따라서 PN 접합의 N쪽 영역 전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N쪽 그 N 영역이죠. N 영역의 전위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R분의 R1 곱하기 VBB. 자,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R1의 길이, 즉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전위가 사실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 R1분의 R2 곱하기 VBB보다 큰 전압이 임의의 점 어떤 점에서 이렇게 주어져서 에미터랑 그 베이스 간 순방향 전압이 되게 되는데,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보통 다이오드와 같이 저항이 이렇게 내려가게 돼가지고 에미터랑 베이스 사이에 그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특성 곡선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전류 쪽이 이쪽이고 전압 쪽이 지금 이쪽이죠. 근데 곡선 모양은 사실 이 모양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들어와야 될 텐데, 이렇게 모양이 돼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 조금 모양이 조금은 틀리네요. 그래서 VBB가 0보다 크면 이쪽 부분이 될 거고, VBB가 0과 같아지면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실제로 이 유니정션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요 모양을 사실 눕혀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쪽이 V고 여기는 I인데 바꿔놨죠. 여기가 I고 여기는 V니까 여기 반대죠. V고 I인 거. 이렇게 봤을 때 부성저항 영역이란 부분이 사실 있는데, 여기서 요까지 사이가 IP 사이가 IV 사이, 요 사이가 부선저항 영역이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그 UJT가 턴온되는 시점이죠. 아까처럼 순방향이 주어져서 이렇게 턴온되는 그런 다이오드와 같이 저항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에미터랑 베이스 원 사이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요 시점이 바로 요 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요런 그 나중에 아마 그 다른 그 과목에서 UJT를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더 상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효과 트랜지스터라는 것은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는 것이 있죠. 앞에 UJT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다른 그 회로에 뭐 트리거로 이렇게 탁 이렇게 내보내서 이렇게 뭔가 변경시키는 그런 용도로 앞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그 위에 최대 전압에서 온돼서 되도록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보이는 이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라는 FET라는 것은 또 이제 그거랑 좀 다르죠. 기호는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기호이죠. 게이트가 있고 드레인, 뭐 소스라는 이런 표현을 FET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뭐 이 트랜지스터인데 필드 이펙트에서 FET가 되겠고 접합형과 이제 모수형 두 가지가 사실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거는 접합형 FET가 되겠죠. 요 기호도 접합형 FET의 기호입니다. 이 보면 N형 반도체가 이쪽에 지금 있고 여기 지금 N형이죠. 여기 N형 반도체가 있고 물론 이 부분이 P형일 때도 있겠죠. 반대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N형이고 위에가 개인이 이제 P형인 겁니다. 요거는 반대형은 또 이게 바뀌어져 있는 경우도 있겠지. 그 TR처럼 PNP가 있고 그 NPN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PN 접합을 이렇게 만들어서 N형 반도체에 플러스를 가하고 여기다 플러스를 가하고 이 가하는 쪽을 드레인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드레인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을 소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소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보고 중간에 공피층이 이렇게 있죠. 공피층이 있는데 그리고 P형 반도체 쪽을 게이트라고 이렇게 붙여둡니다. 여기 이제 P형 반도체라는 얘기입니다. P형 반도체이고 그 이제 N형이 결국은 이 N형에서 드레인과 소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N형에서 이 전체가 N형에서 이제 드레인과 소수가 나오고 P형에서 게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게 되는 모양인데 그 PN 접합 다이오드의 접합면 부근은 캐리어를 잃어서 이 공필층에서 캐리어를 잃어서 너비는 PN 접합에 가하는 역방향 전압의 크기에 비례해서 어떤 이 AB의 모양을 갖게 되는데 공피층의 너비는 PN 접합에 가하는 역방향 전압의 크기에 사실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처럼 이 공피층이 이렇게 좁으면 이렇게 좋으면 예상외로 자유전자가 흐르지만 그 B처럼 너비가 넓어지면 자유전자가 통행하는 길이 좁아져서 어떤 흐르는 이 공피층 자체에 그 자유전자가 흐르기가 힘들어서 감소하게 되겠죠. 공피층의 두께를 어떤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게이트 어떤 전압에 이렇게 걸죠.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공피층의 어떤 두께를 바꾸어서 소수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는 자유전자 수를 제어해서 어떤 드레인에서 소수로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게 되는 겁니다.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데 전자는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이제 드레인에서 공피층의 두께에 의해서 이제 드레인으로 인해서 자유전자 수를 제어하게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소자가 여기 되겠는데 여기 접합형 FET였죠. 근데 모수형 FET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상세한 것은 또 더 이제 말했듯이 이제 전자회로 같은 부분에서 더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 FET는 그 TR의 일반 그 모양과 비슷하죠. 비슷한데 뭐 이렇게 앞에 쓰여져 있는 거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모수형의 경우는 그 절연 게이트의 구조가 위에서 이제 차례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메탈 옥사이드, 메탈에서 옥사이드란 얘기입니다. 메탈에서 이제 옥사이드로 되어 있는
어떤 실리콘 옥사이드인 거죠. 산화 실리콘이라고 하는 그런 실리콘으로 되어 있게 되는데, P형 실리콘의 위에, 이 P형 실리콘 위에다가 일반적으로 소수와 같은 그 전이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 산화 실리콘이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인데, 전이가 이렇게 있죠. 이게 각각 S랑 그 소수랑 드레인에 이렇게 있는데, 뭐 이것은 뭐 그 사이에 어떤 실리콘 산화막 위에 전극을 놓은 간단한 어떤 구조가 됩니다. 이 전극을 이렇게 놓아 놓는, 여기가 채널이 되겠고, P형 실리콘 기재가 여기란 얘기죠. 그래서 접합형과 같이 N형 영역의 한쪽을 소수라고 하고 다른 쪽을 드레인이라고 하고, 산화막 전극을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 산화막 전극을 이렇게 게이트라고 한다는 얘기죠. 또 기재인 P형 실리콘은 일반적으로 소수와 같은 전이로 사용을 하게 되고, 모수형 FET에서 P형 실리콘을 기재로 사용해서, 역시 얘도 서로 P형과 이거를 서로 상대편을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바꾸는 거에 따라서 N채널 FET가 될 수도 있고, 뭐 N채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N채널이 될 수도 있고, P채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금속의 어떤 게이트 전극의 절연 피막을 통해서 반도체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모수 FET는 다른 명칭으로 절연 게이트형, 절연 게이트형이라고도, 절연 게이트형 FET라는 말로도 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 반도체의 어떤 표면에 만들어진 절연막 위에 금속 전극을 가하는 전압에 따라서 드레인과 소수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제어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진 절연막, 이 산화 실리콘 있고, 이 절연막 위에 금속 전극에 가하는 게이트 전극에 가하는 전압에 따라서 드레인과 소수 사이의 전류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상세한 것도 역시 기호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모양이, 하나는 안쪽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바깥쪽으로, N형 P형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래서 FET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포토 트랜지스터가 될 텐데, 이 포토 트랜지스터는 다른 말로 더블 정션 소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정션이 두 번 있다는 얘기죠. 컬렉터랑 에미터가 이렇게 있는데, PN 접합 부분에 이 접합 부분에 빛을 이렇게 비추면 빛에 의해서 생긴 전공과 전자가 외부로 이렇게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광에 의한 전자 전공으로 인해서 역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역전류가 발생을 해서 역전류가 증가하면 입사광만큼에 대응하는 출력 전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의 경우 보통 트랜지스터의 경우 베이스 전극을 끌어냈지만, 이 트랜지스터인 포토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베이스 대신에 이렇게 빛으로 베이스를 대신한다는 얘기죠. 베이스 이꼴이 뭐냐 하면 여기서는 빛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포토 트랜지스터가 될 거죠. 컬렉터랑 이미터는 이렇게 단자가 주어집니다만, 베이스 단자를 주지 않고 빛으로 베이스를 대체하게 하는 게 포토 트랜지스터입니다. 특이한 점이 되겠죠. 자, 이제 사이리스터라는 것이 나왔는데, 사이리스터에는 종류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도 않고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이리스터를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SCR이라는 실리콘 정류 정류 제어기라고 하는 SCR이라는 소자를 보통 이게 사이리스트로서 실험을 하거나 어디에서 많이 쓰게 되는 소자인데, 이것 외에도 또 다른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게 되고,
이 사이리스터라는 것은 뭐 여기는 사이리스터 리더스라고 썼는데 이게 잘못 썼네요. 사이리스터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사이리스터인데 이건 단방향도 있고 양방향도 있어서 단방향도 2단자 3단자 있고 양방향도 2단자 3단자가 있습니다만 SCR도 역시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중심으로 보는 것은 단방향 3단자 사이리스트의 특성을 우선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방향 3단자 사이리스트의 기준은 이 사이리스트라는 것은 접합 부분이 3개란 얘기입니다. 3개 접합.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요것은 P형에다가 에너드가 있고 N형의 캐소드가 있고 게이트도 역시 P형에 지금 주어진 게 있는데 게이트는 P형에 둘 수도 있고 이렇게 N형에도 게이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호는 조금은 달라지겠죠. 이런 기호가 되는데 A형 에너드 쪽에 기호가 있으면 에너드 쪽에 게이트가 있으면 이렇게 게이트 모양 여기 갖다 붙이고 캐소드 쪽에 게이트를 두면 이렇게 게이트가 캐소드 쪽에 있는 거죠. 이 캐소드 쪽에 있다는 것은 P 쪽에 게이트가 있다는 얘기고 에너드 쪽에 게이트가 있다는 것은 N 쪽에 게이트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PN 접합의 어떤 사층 구조 또는 MP, MP 이런 사층 구조로 다층 구조가 될 건데요. 뭐 온 상태나 뭐 오프 상태의 어떤 두 가지 모드를 가진 그 반도체의 어떤 스위칭 소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단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지금 보여내고 있고 어떤 그 PN 다이오드 두 개를 포개서 그 게이트 위치를 따라서 뭐 캐소드 게이트형, 에너드 게이트형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면 요 그림처럼 어떤 에너드에 마이너스가 있고 에너드에 마이너스가 있고 그 캐소드에 플러스를 가했을 때 역방향 특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이오드처럼 어떤 그 역방향 특성과 같이 나오는데 에너드에 플러스가 돼 있고 캐소드에 플러스가 돼 있으면 역방향은 이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에너드에 플러스가 돼 있고 캐소드에 마이너스일 때가 순방향이 될 텐데 순방향은 이런 그 특징이 그래프를 보면 그 전압은 점점 높이면은 처음에는 역방향과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어느 정도 되면 그 전압을 초과하면서 전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단락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 게이트의 어떤 전류에 따라서 이것은 변화하게 되는데 게이트 전류가 크면 이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커지게 될 것이죠. 여기 지금 에노드가 있고 캐소드가 있는데 역방향이 이렇게고 지금 순방향이 이렇게란 말이죠. 순방향일 때가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자 여기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여기 순방향일 때이죠. 달리 말해서 순방향일 때는 그 에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류에 따라서 이렇게 게이트 전류가 커지면 이 나가는 어떤 전압도 이렇게 커져서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거의 일정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상태가 급격히 흐르기 시작해서 단락 상태가 약간 되는 좀 그런 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 이때 전압을 브레이크 오버 전압이라고 사실 얘기하는데 이 브레이크 오버 전압이라는 것은 이 브레이크 오버 전압을 일단 넘게 되면 사이리스터의 어떤 순방향 저항이 매우 작아져서 다이오드의 순방향 특성과 같아지고 뭐 이와 같은 상태를 온 상태에 있다고 사실 합니다. 오프 상태에서 온 상태로 옮기는 것은 턴오버라고 이야기하죠. 턴오버가 오프에서 온으로 넘어갈 때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이것은 결국은 브레이크 오버 전압을 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일단 턴오버한 사이리스터는 다이오드와 같은 어떤 특성이 되고 이것을 본래 오프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전압을 낮춘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사이리스트에 흐르는 전류를 일시적으로 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전압을 낮춘다고 해서 이게 오프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사이리스트의 특성이 바로 이런 SCR이라는 것의 특성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일단 올라가서 이런 상태가 온돼 버린 상태에서 오프를 하기 위해서는 전류를 멈추게 하는 방법밖에 사실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알아두면 유익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리스 특성 중에서 브레이크 오버 전압이 이렇게 나왔는데, 게이트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조금 흐르면, 그렇죠, 충분히 흐르면 이런 이제 어떤 다이오드의 게 이제 특성과 같아지고, 난방량 2단자 사이리스트일 때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각이죠. 양방향일 때는 이렇게 역방향 쪽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양방향 3단자이면 꺾여지는 모양이 전류가 크건 할 때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되죠. 그래서 요런 것이 이제 어떤 사이리스터의 특성입니다. 요건 상세하게 지금 구역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어떤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알면 되겠네요.